자, 여러분들, 이번 방송에서는 관련된 이미지를 찾기가 어려워서 검은 바탕을 통해 이미지 없이 방송해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 모르는 한국사 드라마 원경 특집, 원경우 민씨와 태종 이방원의 후궁들 2부 의빈권 씨에 대해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만을 설명하는 범생가 채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방송해 드릴 주제 바로 태종 이방원의 후궁들 두 번째 이야기, 바로 의빈권 씨란 인물에 대해서 이번에 방송해 보기로 했는데요. 근데 아까 좀 전에 이미지가 없다고 해서 검은 바탕을 올려드렸었잖아요. 아까 좀 전에. 이게 참, 이게 아직까지 오늘날도 그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인물을 통해서 방송을 하려다가 보면은, 이미지 찾는 부분에서 좀, 어쨌든 좀 어려움을 겪는 게 간혹 그런 게 있기도 해요. 이 이미지 찾는 부분에서 참 이게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라던가 또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그렇게 많이 언급되지 않았다던가 아니면 그게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인물일 때는 참 이미지 찾는 부분에서 좀 할 수 있으면 좀 적절한 그런 이미지가 좀 찾아졌으면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다 보니까는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이번 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검은 바탕을 올려드릴 때가 있어요. 아마 이전에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방송하면서. 이게 참 아무튼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렇게 말씀드려 봤는데, 이게 그러니까는 이번 의빈권 씨에 관한 이미지 또한 좀 나름 적절한 이미지를 좀 더 많이 찾아보려 해도 너무 관련된 이미지가 적절한 게 너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번 방송에서도, 이번 의빈권 씨에 관한 방송에서도 할 수 없이 검은 바탕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근데 이게 문득 생각해 보니까는 이번에 이제 드라마 원경 특집으로 해서 이제 태종 이방원의 후궁을 통해서 방송한 게 이제 이번까지 두 번째인데, 이 태종 이방원의 후궁들이 숫자가 꽤 많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한 후궁만 19명이었던가? 아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후궁들이 많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앞으로 이후에 이 태종 이방원의 후궁들을 통해서 이제 방송을 하게 되다 보면은 앞으로 분명히 이 이미지 찾는 부분에서 아마 적절한 이미지가 찾기, 아마 그 나중에도 아마 적절한 이미지를 찾아내는 게 어려울 거라고 봐요. 이게 태종 이방원의 후궁들 중에서도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언급이 되지 않은 그런 후궁들도 꽤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아무튼 이 태종 이방원의 후궁들 중에서도 언급이 많이 되지 않았던, 아직 유튜브 채널에서도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후에 후궁들을 통해서 방송할 때도 할 수 없이 적절한 이미지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때 가서도 아마
검은 바탕의 이미지를 올리고서 그렇게 방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후에도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네, 자, 해서 오늘 방송하기로 한 태종 이방원의 후궁들 두 번째 얘기, 의빈권씨에 대해 한번 설명해 드려보자 말이죠. 의빈권씨 또는 정의공주는 조선 태종의 후궁이자 정의옹주의 생모이며 세종의 여섯째 아들인 금성대군을 양육하였다고 하는데요. 1384년 우왕 10년 성중관 악정 권홍과 아내 경주 이씨의 이녀 중 장녀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또 부계는 고려말 권문세족과 혼인관계를 맺어 큰 세력을 형성한 안동 권씨 집안의 후손으로 중조모인 조씨는 조인규의 손녀이며 어머니 이씨는 고려의 성리학자인 이재현의 중손녀이기도 하다고 하는데요. 1401년 태종 1년 태종은 원경왕후의 시녀, 환관 등 20여인을 내쫓았다고 합니다. 원경왕후가 태종이 가까이 한 궁인을 필문하고 투기한 까닭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듬해 태종은 후궁을 맞이하고자 계획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에는 임금이 즉위한 지 얼마 되지 못하여 빈첩이 미비되어 다만 평시의 시녀만이 있을 뿐이었다. 정비는 천성이 투기가 심해 사랑이 아래로 이르지 못하여 임금이 빈첩을 갖추고자 하였다. 태종실록 2년 1월 8일 또 1402년 태종 2년 1월 21일 태종은 권홍의 딸을 후궁으로 맞이하고자 비단, 쌀 등을 주어 혼수를 마련하게 하였고 왕비나 세자빈처럼 예를 갖추어 가례를 치르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원경왕후로 인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때 오죽하면 사왕으로 있었던 정종이 나서서 왕은 어찌하여 다시 장가들려고 하시오. 내 비록 아들이 없어도 소시의 정으로 인하여 차마 다시 장가들지 못하는데 하물며 왕은 아들이 많으니 말해 무엇하겠소 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임금이 권씨가 현행이 있다 하여 예를 갖추어 맞아들이려고 하니 임금의 옷을 붙잡고 말하기를 상감께서 어찌하여 예전의 뜻을 잊으셨습니까? 제가 상감과 더불어 함께 어려움을 지키고 같이 화란을 겪어 국가를 차지하였사온데 이제 나를 잊음을 어찌 여기에 이르셨습니까? 하며 울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음식도 들지 아니하므로 임금이 가래색을 파하도록 명하고 환관과 시녀 각각 몇 사람만으로 권씨를 별궁에 맞아들였다. 정비는 마음의 병을 얻었고 임금은 술 동안 정사를 들지 아니하였다. 태종실록 태종 2년 3월 7일 이로부터 한 달 뒤인 4월 18일 권씨는 정의공주로 봉작되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아버지 권홍은 가정대부 영가군이 되어 사실상 국구, 즉 왕의 장인과 유사한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공료로 가서 영락제의 후궁이 된 현인비 권씨는 그녀에게 백은 100냥을 주었고 조선에 온 명예사시는 태종의 많은 후궁 중에 권궁주 한 사람만을 지목해서 선물을 건넸다고 하는데요.
임금이 사신을 청하여 광현루에서 잔치하였다. 사신이 권팍파가 준 금 2필, 단 2필, 침, 분, 주머니를 친히 권궁주에게 주고자 하니 임금이 편전으로 맞아들였다. 태종실록 태종 17년 7월 25일. 한편 권씨는 슬하의 딸 하나를 두었는데 정예옹주로 1419년 세종 1년 박신의 아들 박종우를 부마로 맞이하였다고 합니다. 또 1422년 세종 4년 2월 세종은 아버지 태종의 병수발을 든 공을 생각하여 정의공주 권씨를 정일품 의빈으로 승격시켰다고 하는데요. 같은 해 5월에 태종이 사망하자 비관하여 세종에게 고하지 않고 머리를 깎아 중이 되었으며 밤낮으로 불경을 외우며 태종의 명복을 빌며 후궁들이 이를 따라했다고 합니다. 의빈 권씨와 신영궁주 신씨가 임금 즉 세종에게 계하지 아니하고 머리를 깎고 여승이 되었다. 후궁들이 서로 경쟁하여 머리를 깎고 연부라는 기구를 준비하여 아침 저녁으로 불법을 행하였는데 임금이 금하여도 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16권 세종 4년 1422년 명영락 20년 5월 20일 병자년. 태종의 사후 신빈신씨와 함께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었으며 밤낮으로 불경을 외우며 태종의 명복을 빌었다고 합니다. 이는 세종의 허락도 없이 벌어진 일이라서 조종 대신들의 비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아예 정인진이는 상소를 올려 의빈 권씨가 다시 머리를 기르게 하여 옛 모습으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 1424년 세종 6년 하나뿐인 딸 정예옹주가 세상을 떠나고 의빈 권씨는 세종의 6째 아들 금송대군을 맡아 길렀다고 하는데요. 1453년 단종 1년에 의빈 권씨가 늙고 병들어 질병가 즉 궁인이나 나인이 병들면 죽을 때까지 옮겨두던 대궐 밖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자 금송대군이 자신의 사저에 의빈 권씨를 머물 수 있도록 여러 차례에 걸쳐 청했지만 왕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금성대군 이유가 아뢰기를 신이 의빈에게서 자라나서 그 은혜가 심히 무거운데 나이가 지금 70이므로 궁중에 기거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합니다. 신은 부마의 예가 아니니 원컨대 신의 집으로 나가도록 명하시어 평안하게 봉양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단종실록 6권 단종 1년 1453년 명경태 4년 6월 26일 신해년. 다만 세종대에 이미 궁인이 나가서 거처하는 것을 금지하였기에 금성대군이 직접 의빈 권씨를 모실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인지 해빈 양씨가 거처하는 해빈궁에서 지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보면 단종 세력과 가까운 것처럼 보이지만 의빈 권씨의 사위인 운성군 박종우는 정예옹주와 혼인한 지 5년 만인 사별회에서 재혼한 후 계유정난에 참여하여 운성부원군이 된 공신이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세조는 의빈 권씨가 지내는 궁을 특별히 영수궁이라고 부르게 하면서 예우하였으므로 단종 세력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또 나중에 금성대군이 사망하자 그의 명복을 빌기 위해 불상 조성에 나섰는데 이와 관련된 유물이 국보 제282호 영주 흑석사 목조 아미타열의 좌상 및 복장 유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의빈권 씨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방송을 해드려봤고요. 네, 다음번에도 이제 모르는 한국사 바로 태종 이방원의 후궁들 세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네, 오늘 저는 이만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이만